자, 시작하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게 지수 함수거든. 오늘 수업의 목표는 지수 함수에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내자가 아니라 지수 함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익히자. 그게 목표.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수 함수라는 것 자체를 마찬가지로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거야. 당연히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 표준형, 세 번째 일반형, 네 번째 역함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노트 정리하고서 그거 보면서 계속 익히라 그랬잖아. 뭘 보고 익혀야 되냐면 기본형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꼭 익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기본형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기본형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관계식의 모양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거든. 어떻게 모양이 나오게 될 거냐면 y는 지수함수니까 a의 x제곱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여요.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우리가 원래 거듭제곱을 막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밑이 얼마가 되든 거듭제곱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근데 밑이 1이잖아? 그러면 몇 번을 거듭제곱하면 무조건 1이지. 그러니까 굳이 함수로 그릴 필요가 있겠어? 어차피 함수값이 무조건 1만 나올 텐데. 그지? 그래서 밑으로 나와 있는 a는 절대로 1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밑인 a가 이번에는 음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 거듭제곱한 x가 홀수잖아? 마이너스겠지. 짝수면 플러스로 바뀌지. 다시 말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듭제곱 될 때마다 왔다 갔다 양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프 그릴 수 있겠냐? 점만 찍고 못 그리겠지. 그래서 무조건 a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a는 0보다 큰 숫자들이 쫙 나열이 될 건데 그 중에 1은 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결국 a의 범위를 2개로 쪼개서 확인을 하게 되겠구나. 첫 번째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a가 1보다 큰 범위로 나눠서 우리는 범위를 파악하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나누는 요 범위 있지? 요 범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눠 놓은 거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로 떠올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1이 왜 안 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0과 1 사이랑 1보다 큰 애로 나눠놨는데, 난 아무 생각 없이 나눴는데 이게 뒤로 가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니 나눠지게 된 범위를 잘 기억을 해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두 번째, 우리가 범위를 이미 나눠놨잖아. 나눠놨지? 나눠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뭐부터 해볼 거냐면 a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가자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찍어봐. 0과 1 사이. 뭐 해볼까? 야, 0과 1 사이인데 2가 말이야? 2분의 1? 미안해. a가 2분의 1.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의 모양은 a가 2분의 1일 때. 자, 그럼 a가 2분의 1이 돼버리게 되면 관계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우리 처음이니까 점 좀 찍으면서 가보자. 좌표평면 만들고 지금부터 점 찍을 거야. 딱 만들어 놓고, 자, x에다 0을 먼저 대입해보자. 그러면 y 얼마지? 그럼 0,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겠네? 자, 이번에 x가 1이야. y 얼마지? 응? x가 1인데 y가 얼마냐고 그랬잖아. 얼마야? 2분의 1. 그럼 여기 지나겠지? x가 2면 4분의 1. 그럼 또 반 줄어들어서 나오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찍히게 될 거야.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보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2. x가 마이너스 2면 이렇게.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겠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잖아. 점점.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려갔을 때 x가 한 100만 정도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음수 쪽으로 내려갈까? 안 내려가겠지. 2분의 1의 100만 제곱이야. 그러면 분모가 2의 100만이 될 것이고 분자는 1이잖아.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지.
숫자는 0에 최대한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잖아. 하지만 0보다 작은 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0에 최대한 가까운 형태를 띠면서 내려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누구야?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군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보자고.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4분의 1 한번 해보자. 3분의 1 말고 4분의 1로 확 띄었어. 자, 그러면 y는 분명히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이 상태로 점 찍어볼 거야. x에다 0부터 대입해봐. 얼마야? 1. x에다 1 대입하면 4분의 1이니까 요때랑 높이가 같은 점이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면 x가 2일 때는 16분의 1이니까 한참 밑에 또 찍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4. 여기에 찍히겠네? x가 2면 16. 한참 위에 찍히잖아. 그럼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어보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점을 또 지나네? 그러면서 요거보다 한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려지게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x가 100만에 가까워지면 음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0에 최대한 가깝게 그려지기는 하겠지만 0이랑은 만나지 않고 이렇게 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두 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봤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추리해보자. 확인되죠? 자, 어떻게 추리를 해볼 거냐면 여기다 써보자. 일단 A가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아닌가? 여기다 붙일까 그냥? 자, 여기다 붙여. A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추리를 해봤더니 그래프의 모양을 지금 봤더니 한 점을 똑같이 지나고 있다? 어딜 지나지? 요 점. 맞지? 다시 말하면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얘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맞아요? x가 커지면 y 값은 줄어드는 관계. 무슨 함수라고 불러? 감소함수지. 야,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가 역수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거고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건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는 같이 감소하는 게 감소함수. 지금은 x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 값이 감소하잖아. 즉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감소함수. 확인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그림을 잘 봤더니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계속 가까워지면 가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지? 계속 가까워지는 선. 그래, 점근선이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잖아. 점근선이 존재한다. 지금은 점근선이 누가 되는 거야? y가 0이라고 돼 있는 선이 존재하겠구나.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지금 a 값을 두 개 대입해 봤거든? 2분의 1하고 4분의 1 대입했잖아. 4분의 1, 2분의 1이랑 비교하면 2분의 1이 더 큰 수지. 다시 말하면 2분의 1, 하얀색이 더 큰 수거든? 숫자가 4분의 1, 더 작아졌지. 작아졌더니 어떻게 됐어? 좀 더 가파르게 변하지. 급격하게 변하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절 a라는 값이 작을수록 변화는 훨씬 더 급격해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얀색과 노란색 그래프를 잘 보잖아? 노란색 그래프가 y축과 x축에 훨씬 더 가깝게 그려지지? 즉 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네 가지 성질들이 전부 다 맞는지, 우리가 추론한 성질이 맞는지, 세 번째 a에다가 8분의 1을 한번, 16분의 1 확까지 뭐 한번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16분의 1? 좀 그런가? 뭐 대입해 볼까? 마음에 드는 거 5분의 1? 그래, 5분의 1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y가 5분의 1의 x제곱
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x가 0이야. y 얼마지? 1. 여기잖아. 다시 말하면 0,1 지나는 거 확실해졌지? 자, x가 다시 1이야. 그럼 y가 얼마야? 5분의 1. 아까 우리 노란색에서 점 찍었을 때 여기 4분의 1이었거든? 5분의 1은 어디야? 좀 더 아래겠지. 좀 더 아래쪽에 점이 찍히겠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5지. 4가 여기 있잖아. 5는 여기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대충 만들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점 지나고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 맞아요? 그럼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 맞지? 감소하면서 맞네. 자, 마찬가지로 얘가 x가 100만 한없이 커졌어. y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점근선 똑같겠지? 자, 그 다음에 4분의 1하고 5분의 1 크게 비교해봐. 누가 더 커? 4분의 1. 그럼 5분의 1이 더 작은 거지. 작을수록 축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작을수록 빨간색이 더 축에 달라붙어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마지막 성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맞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한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어디로 가볼 거냐면 요 범위에 있는 그래프 그려봤잖아. 얘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자, a가 1보다 큰 범위로 한번 그려보자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확인해 볼까? 숫자. a가 1보다 클 때. 누구? 2부터? 그래? 그러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그래프는 a가 2일 때야. 그러면 관계식이 y는 2의 x제곱이 되겠지? 자, 똑같이 가보자. x가 0이야. 1, 여기 좀 지나야 돼. x가 1이면 1이면 2, 여기 지나지? 2면 4, 여기. 그럼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면? 4분의 1. 그럼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아까 전에 분명히 얘네 둘이 뭔가 큰 차이점, 구분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 중요한 이유가 벌써 드러나 버려서. 왜? 그래프 자체 모양이 어떻게 되니? 다르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는 게 맞았던 거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보자. a가 1보다 클 때 하나 그려봤잖아. 확인 한번 해보자고. 얘도 보니까 여기 0,1 지나 안 지나? 지나지? 그러면 첫 번째 성질 0,1 지난다를 그냥 공통성질로 0,1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지. 무슨 함수야?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성질로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가 한없이 작아질 거야. 한 마이너스 1000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의 1000만 분의 1이 되지. 마찬가지로 음수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여전히 뭐야? 점근선이 존재하겠네. 아, 그러면 세 번째 나왔던 이 성질 역시 공통성질로 봐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점근선이 존재하네. 누구로 존재하냐? y는 0이라는 애로 존재하겠구나. 확인돼요? 그러면 마지막 성질 a가 작을수록 x축에 더 가까워진다고 했잖아. 얘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몇 개 더 그려봐야 되겠지? 실제로 우리가 찾은 이 세 가지 성질이 공통성질이 맞는지 한 번 더 그리면서 확인 좀 해보자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a를 뭘로 잡을 거냐면 우리가 아까 잡았던 4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y는 4의 x제곱이 되겠지? 자, 점 찍어볼 거야. x가 0일 때 1. 0,1 지나는 거. 이번에도 맞지? 자, x가 1이면 4. 그럼 여기네. 그러면 2면 16이니까 한참이겠지? 자, 똑같아. x가 마이너스 1이면 4분의 1. 아까 여기가 2분의 1이었잖아. 4분의 1은 여기 절반 밑에. 그러면 2면 16분의 1이니까 한참 밑에 있겠지? 그럼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 0,1 지나는 거 여전하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증가하면서 확실하지? x가 아무리 거듭제곱이 된다고 해도 음수로 바뀔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점근선 마찬가지겠지? 자, 이번엔 봐. a 값이 2에서 4로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축에 더 가까워졌네? 아, 그러면 네 번째 성질은 다르겠구나.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클수록
뭐가 되니? 축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찍어보자. 누구를 하나 찍어볼 거냐면 세 번째 A 값을 아까 전에 우리가 예들었던 것 중에 비슷한 숫자인 5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y는 5의 x제곱이라고 그래프를 그리겠지. 이거 점 찍지 않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리면 돼? 일단 0,1은 반드시 지나야 되겠지. 그리고 4보다 5가 더 큰 수지. 그러니까 축에 더 가깝게 돼야 되겠지. 요 점을 지나면서 축에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예상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봤었잖아. 즉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뭐 얘랑 같은 숫자 2x제곱,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4랑 같은 숫자 4의 x제곱, 분모에 있는 5랑 같은 숫자 5의 x제곱 이렇게 적었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내가 첫 번째로 만들어낸 애를 a가 굳이 0과 1 사이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y는 a분의 1의 x제곱 뭐 이렇게 적어놓고 이쪽에 있는 애를 y는 a의 x제곱 뭐 이렇게 식을 적을 수도 있겠지?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잘 봐. 여기 보이는 이 식 보이지? a분의 1이라고 돼 있는 애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제곱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다음에 뭐야?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a분의 1의 x제곱으로 표현되는 그래프랑 a의 x제곱으로 표현되는 그래프는 비교를 했더니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식을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y는 a의 x제곱으로 쓸 수 있지. 이 두 개의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마이너스 x 대신 x가 들어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돼 있던 거지. 이거 뭐야? y축에 대한 대칭이겠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린 여기서부터 네 번째 뭘 또 알 수 있냐면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돼 있는 처음 나왔던 0과 1 사이의 형태를 가지는 그래프들, 감소함수로 그려지는 애들, 이것과 y는 a분의 a의 x제곱이라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그래프들, 이거 둘은 a 값이 같으면 y축에 대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칭의 관계를 가질 것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초록색 그래프 우리가 대충 그리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그리기 위해선 앞에서 점 찍어놨던 빨간색 그래프 있었잖아. 얘 그냥 y축 대칭하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어. 확인되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 3번에 나와 있는 성질이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거야. 2번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던 거고 그걸 통해 성질을 증명한 거니까. 확인되지? 그래서 요 성질 자체를 요 네 가지를 단계별로 맞춰서 다시 한번 써줄 테니까 써주는 대로 좀 외워놔.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수함수는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녀석 y는 0이 무조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공통성질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a가 0과 1 사이랑 a가 1보다 클 때는 두 가지 그래프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겠구나. 그 중에 첫 번째가 0과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겠구나. 이때 감소함수라는 말과 같이 x가 증가하면 y는 줄어요 라는 뜻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군요 라는 것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a 값이 작을수록 축에 더 가까워지고요. 마찬가지로 1보다 클 때는 a가 클수록 축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성질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형태를 띠게 되는 거 같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확인돼요? 여기까지가 기본형의 전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책에다가 표시를 할 거거든요. 48쪽 한번 볼래요? 자, 노란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는 게 두 개 보이는데 위에 쪽 걸 보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성질 보이잖아. A가 1보다 클 때 빨간색으로 그래프 그려놨고 0과 1 사이일 때 초록색으로 그래프 그려져 있지? 대략적인 모양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걸 보면요. A가 1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랬죠? 옆에다 그냥 적어놔. 증가함수라고요. 같은 뜻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는 감소함수라고 꼭 적어두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수함수 그래프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나오는데 일단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할 거거든. 대칭이동이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거 관계식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칭이동을 하는 방법 자체를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X축 대칭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X축 대칭이면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지. 즉 Y의 관계식은 똑같은데 Y의 부호만 달라? 아, 이거 Y축 대칭된 형태구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관계식이 똑같은데 X의 부호만 달라? 그러면 아, Y축 대칭 된 거구나. X, Y의 부호가 다 달라? 원점 대칭 된 거구나. 이렇게 그냥 형태를 기억하는 거지 굳이 관계식을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면 기본형에서 정리한 거 3번과 4번에 대한 얘기까지 요거까지도 그럼 같이 묶이게 되는 거니까 4번도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근데 4번은 특수하게 하나를 좀 외워놔줘.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얘를 앞에 있는 얘를 보고 얘를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고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얘라고 해서 고치는 거를 잘 안 하게 되니까 요거 한 줄만 따로 좀 외워놔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기본형은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그래프 기왕 그려놓은 김에 몇 가지 얘기만 좀 더 해보자. 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여기 성질 뒤에다가 붙여볼 거거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범위를 지금부터 좀 한번 찾아볼 거야. 그래프 그려놓은 걸 보면서 가보자고. 자, 0과 1 사이일 때 정의역의 범위 뭐가 되겠니?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지? 즉 다시 말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확인되니? 근데 치역을 봐봐. 치역은 어때? 양수. 정확히 말하면 점근선보다 위쪽이 되겠지? 0보다 크다라는 그 0을 점근선으로 해석한 거니까.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치역은 y가 0보다 이상. 근데 y가 지금 그래프 자체에서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겠지? 근데 관계식이 바뀌면 이 치역은 바뀔까 안 바뀔까? 충분히 바뀔 수 있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고 선생님이 따로 체크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한번 나왔으니까 언급은 좀 해보자는 거야. 그럼 자, 마찬가지야.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그래프 보이지? 정의역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실수 전체 똑같겠지? 치역은 여전히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우리 어디 갈 거냐면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올 거거든? 필수 예제 1번에 딱 세 번째 것만 볼 거야. 필수 예제 1번에 세 번째 거 하나만 볼 거야.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자, 세 번째 거 보면 관계식이 뭐라고 돼 있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데? 왜냐면 a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맞죠? 그렇다고 A에 마이너스 2가 대입된 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2가 대입됐으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건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2가 대입된 값이고 거기에 마이너스만 따로 붙인 거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마이너스 y가 2의 x제곱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y 대신 뭐가 대입된 거야? 마이너스 y.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변형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되는 모양으로.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됐어. 무슨 대칭하라는 얘기야? x축에 대한 대칭.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릴 수 있다라면 얘도 그릴 수 있겠지? 얘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그려지겠어? 대충 그리면 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그리고 어디 지나야 돼? 0,1 무조건 지나야 돼. 점근선 x축이야. y는 0. 그 상태로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그럼 어디를 반드시 지나겠어? 0,-1을 지나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에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 정의역의 범위는 당연히 뭐겠어? 실수 전체.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그러면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 y가? 그래, 2번은 0보다 작은 범위로 등장하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법 선생님이 따로 적어놓지는 않고 그냥 갈 거야. 니네 그냥 기억만 하면 돼. 지수함수 그리고 싶었어. 어떻게 그렸니? 내가 처음에 뭐 찾으라고 시켰어? 너네한테 뭐 물어봤어? 어디 반드시 지나니? 맞죠? 어느 점 지나니? 그 다음에 증가니 감소니? 점근선 어디 있니? 3개 물어봤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지나는 점은 그래프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 무조건 0,1이야. 이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맞지? 0,1을 반드시 지날 거고요. 이 그래프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만 판단하면 증가하는 모양이냐 감소하는 모양이냐로 그래프만 그려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셨죠? 어떻게 그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기본형에 대한 얘기들 다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표준형 만들 거야.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갈 때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는 게 표준형으로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평행이동.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그럼 첫 번째 관계식만 만들어 볼까? 기본형이 평행이동했어. 어떻게 되겠어?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가 될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그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성질만 바로 넘어가서 확인하자. 원래는 0,1을 반드시 지나야 되지. 평행이동 했지. 저 반드시 지나는 점도 평행이동 같이 하겠지. 어떤 점을 지나겠어? p, q 플러스 1을 반드시 지나게 되겠죠. 점근선 같이 이동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y는 0, 가로로 놓인 선이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였어? q만큼. 그러니까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q가 점근선이 되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 다음 a 값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 감소 증가 아무 문제 없겠지. 축에 가까워지는 거 문제 없겠지. 그러면 이제 저기 정의역 치역에 대한 범위만 바뀌겠지. 근데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프 그려보면 다 아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자고. 내가 관계식을 y는 2에 x-3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만들었어. 얘 지금부터 그림 그려볼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 y는 2의 x제곱이라는 기본형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거지?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간 거야? 3만큼, y축을 따라서 2만큼 이동한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형의 그래프를 처음 그릴 때는 반드시 지나는 점 0,1이었지? 근데 그 점이 지금 어떻게 됐어? 같이 평행이동 하겠지? 몇 콤마 몇으로 가? 3,3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여길 반드시 지나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그 다음 점근선. 원래 점근선 y는 0이었지? 평행이동 같이 하겠지? 점근선 어디로 이동하겠어? y는 2로. 그럼 점근선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잖아. 맞니? 그 다음에 여기 a 값이 1보다 크지? 그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 이 점 지나면서 점근선과 안 만나게 증가하는 함수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이게 끝인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정의역의 범위 뭐겠어? 실수 전체. 그렇지, 모든 실수.
치역의 범위는? 그렇지. 여기 점근선이 2였잖아. 2보다 큰 수는 다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그림 그리는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거 굳이 외워야 될까? 그냥 평행이동 했다만 알면 사실 표준형에서 외울 거 없겠지. 기본형에서 평행이동 했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근데 이제 관계식을 내가 이렇게 줄 거야. 지금부터 잘 봐. 잘 봐. 이번에는 관계식이 y는 이렇게 관계식을 주고 그래프 그려보래.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곱해지는 건 처음인데? 그치? 그치? 근데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럼 여기다 2의 x제곱 곱한 거잖아. 그럼 결국 뭐야? 이거지.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할 필요가 있어? 없어. 거듭적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우선 그러면 y는 9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의 x제곱.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얘는 얘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밑이 다르니까 합쳐져 안 합쳐져? 안 합쳐지지. 이럴 때는 신경 쓰지 마. 안 나올 거야. 니네 수준에서. 그러니까 밑이 하나로 합쳐지는 애를 강제로 분할하는 이런 형태까지만 살펴보면 돼.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 1번의 첫 번째 다시 돌아갑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의 첫 번째 걸 지금 우리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2의 x-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얘는 누가 평행이동한 거야? y는 2의 x제곱이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3만큼,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면 자,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 어디겠어? 3,2. 그래, 3,2 잘 찾았다. 요 점 반드시 지나야 되고, 점근선은 y가 1이겠지? 점근선. 교점이 아니라 점근선. 그럼 다음 여기는 a 값을 봤더니 2, 1보다 크지? 증가함수겠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증가함수 모양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정의역책 찾는 건 문제도 아니지? 여러분들 찾아봐.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 요거는 헷갈리면 관계식을 고쳐버려. 어떻게 고치냐면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얘는 y는 2분의 1에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한 거야? x축을 따라 움직였어? 그러면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냥 평행이동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리자. 그러면 어디 반드시 지나야 돼? 0, 마이너스 1로 반드시 지나는 점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겠지? 점근선은 마이너스 2에 걸리겠지?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냥 판단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필수문제 2번 계속해서 가보자고. 자, 필수문제 2번을 보면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에 대해 대칭이동까지 시켰어. 개복잡하다, 그제? 자, 그러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필수문제 2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처음에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원래 주어져 있었거든? 근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지? 자, 평행이동부터 시키자. 그럼 관계식 어떻게 되겠어?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니까 뒤로 마이너스 4 붙이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 뭐 했어? x축 대칭했지? 아, 그렇지. y축 대칭을 했죠. 그럼 여기 y축 대칭을 한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괄호 관계식이 y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 x자리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관계식을 정리해서 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a에다가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의 형태로 만들려고 시킨 거야.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야, 여기 x제곱 밑이 2잖아. 근데 여기는 2분의 1이잖아. 얘 어떻게 하면 돼? 2로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하고 빼기 4라는 얘기랑 같은 거지? 자, 분배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x 플러스 1제곱이잖아. 이 플러스 1제곱 없애야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빼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가는 거야. 그럼 결국 a가 얼마야? 2고 b가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야. 어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그냥 지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는 거지 실제 문제 풀이라는 건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법칙 꾸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필수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를 구하라고 시켰네. 문제 한번 읽어봐. 뭘 구하라고 시켰는지. 오, 큰일 났다. 그럼 너무 잘못 그렸어. 좀 더 과장되게. 그럼 점선이 이런 식으로 계속 표시가 돼 있네. 그리고 여기가 A, B, C로.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 A, B, C 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가보자. 여기서 그대로 A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만나는 요점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Y는 3의 X제곱이잖아. 0,1을 반드시 지나겠지. 아, A가 1이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위로 따라가면 여기 점 하나가 딱 만나거든? 이게 뭐야? A가 대입됐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지? 그럼 이때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1인 걸 알았으니까 3이 되겠지. 그럼 이걸 그대로 옆으로 따라와서 Y는 X랑 만나서 내려오니까 B가 결국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걸 확인했지. 그럼 다시 3이 쭉 올라가서 대입됐어. 그럼 이때 얼마가 되겠어? 27.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 C가 27인 걸 그냥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냥 숫자 대입하는 문제였어, 이번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뭐 가라 그랬지? B분의 C지? 그러면 얼마가 되니? 그래, 이렇게 그냥 정답 찾고 끝나는 거지 뭐.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3번 문제는 약간 예외적으로 치더라도 1번하고 2번 문제 쭉 보면서 보면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법칙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결국엔 함수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지수법칙이 그만큼 중요하잖아. 그럼 배운 함수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기에는 배운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중요한 지수법칙을 함수로 설명해보자. 한번 함수로 설명해보자.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걸 예를 들었냐면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이지 대소비교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필수 문제 4번이야. 거기는 별표를 좀 하나 쳐놔. 즉 필수 4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 지수함수라는 녀석,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몇 가지 숫자들의 대소를 비교하는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문제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부터 잘 봐봐. 내가 만약에 3의 5제곱이랑 4의 4제곱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 누가 더 큰지. 그럼 우리 사실 원래대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니, 이거? 지수를 똑같이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상태에서 똑같이 맞추는 게 가능해? 뭔가 되게 애매하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맞추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잖아. 이럴 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떤 거냐면 보여줄게.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 거야. 확인되니? 난 이 첫 번째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얘 0,1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지. 그리고 밑이 3이니까 증감수겠지. 증감수로 대충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자. 이게 y는 3의 x제곱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밑이 4인 애가 또 나왔잖아. 4의 x제곱을 그릴 거야. 그러면 걔는 0,1을 또 지나야 되겠지. 밑이 3에서 4로 늘어났지. 늘어나면 축에 더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돼?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과정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군요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확인되니?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 3의 5제곱은 x에 5 들어간 거 아니야? 5가 여기쯤이야. 그럼 4는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5가 빨간색 그래프에 대입됐더니 요만큼의 값을 가지더라. 즉 3의 5제곱은 여기에 걸리는 함수값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4의 4제곱은 이 4라는 숫자를 파란색 그래프에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겠지? 누가 더 크겠니? 4의 4제곱이 더 위에 있지? 이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실제로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 우리가 제대로 잘 찾았는지? 3의 5제곱 한번 계산해 볼 거거든? 3의 4제곱이 81이잖아. 거기다 3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야? 243. 자, 4의 4제곱은 4의 제곱이 16이잖아. 16을 제곱하는 얘기지? 얼마야? 256. 어때? 그래프 자체로도 분석하는 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구나. 물론 이런 건 있어. 좀 예쁘게 잘 그리기는 해야겠지. 그지? 근데 어느 정도 그림만 좀 비슷하게 얼추 그림만 놓는다라면 대수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숫자들도 비교하는 게 가능하겠지?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필수 문제 1번이야. 자, 그러면 필수 1번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4번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숫자 비교 3개를 하라고 시켰거든? 뭐가 되니? 3제곱근 4랑 그 다음에 4제곱근 8이랑 그 다음에 5제곱근 16 이렇게 3개를 비교하라고 시켰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래프 몇 개 그려야 될까? 아니, 하나만 그리면 되지. 야, 전부 다 소인수분을 하면 밑이 2잖아. 그럼 밑이 2짜리 하나 그리면 되지 뭘 3개나 그리냐.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2의 거듭적으로 고칠 거야. 2의 몇 제곱이야, 이거? 3분의 2제곱. 얘는 2의 4분의 3제곱. 얘는 2의 5분의 4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좌표 평면을 대충 만들고, 자, 밑이 2인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릴 거야? 0,1 지나야 되지? 그러면서 점근선 x축에 있지? 증감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만들어지겠구나. 대충 그렸어. 그러면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가 대입될 거잖아. 표시해주면 되겠지? 3분의 2랑 4분의 3이랑 5분의 4 누가 제일 작니? 야, 이 장난하냐? 야, 이렇게 생긴 피자가 한 판 있거든? 이거를 3개로 나눠서 2개 먹는 놈이 3분의 2잖아. 4분의 3은 4도막으로 나눠서 3개 먹는 놈이야. 5분의 4는 5도막으로 나눠서 4개 먹는 놈이야. 누가 제일 작아? 통분할 거야. 분모가 3, 4, 5야. 최소공배수 얼마야? 저 고등학교 1학년 될 거 통분할 줄은 몰랐는데 60분의 여기 얼마야? 얘는 60분의 60분의 와!
누구 제일 작아? 60분의 40이 제일 작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 그 다음이 여기에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5분의 4. 확인돼요? 그럼 3분의 2가 대입되면 여기지? 그 다음에 4분의 3은 조금 더 위에지? 그 다음에 5분의 4는 한참 더 위에지?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3분의 2가 대입됐을 때잖아. 다시 말하면 3제곱근 4가 제일 작다는 얘기지? 그 다음은 4분의 3이 대입됐을 때니까 4제곱근 8이 작은 거지? 그 다음은 5분의 4 대입된 5제곱근 16이 제일 작은 거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대소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사실 이거 중에 누가 제일 작아 통분하면 돼. 이거는 문제 될 게 아니야. 해보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시 4, 8, 16이 나왔으니까 그래프 3개 그게 아니라 소인수분해에서 하나의 그래프로 통일시켜서 대입할 수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내야 돼. 대소비교 할 때는. 알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같은 논리로 뒤에 보면은 두 번째 뭐가 나왔어? 루트 0.1부터 시작해서 또 나와있지. 자, 얘도 한번 그럼 보자고. 지금 나와 있는 애 봤더니 두 번째에서는 루트 0.1, 그 다음에 3제곱근 0.01, 그 다음에 4제곱근 0.001 이렇게 돼 있지. 그래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몇 개 그려야 돼? 한 개만 그려도 돼 이번에? 왜? 얘는 밑이 10이잖아. 10분의 1 아니냐? 10분의 1에 몇 제곱이야? 2분의 1제곱이지? 마찬가지로 얘도 10분의 1에 몇 제곱이야? 3분의 2제곱. 얘도 10분의 1에 4분의 3제곱으로 고치는 게 가능하니까 밑이 10분의 1짜리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되지? 그럼 이번에도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대충 그려.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만나는 요점 1이겠구나.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누가 제일 작니? 야, 이거 통분하지 않고 찾는 법 가르쳐줄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 당연히 누가 제일 작다는 걸 느낌으로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해봐. 어차피 전체는 1일 거 아니야? 2분의 1은 절반이 b인 거야. 3분의 2는 3분의 1이 b인 거야. 맞아? 그러면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비교하면 3분의 1이 절반보다 조금 더 적은 거지. 맞죠? 조금 더 덜 비었다는 얘기지. 4분의 3은 4분의 1만큼 빈 거지. 그럼 3분의 1보다 조금 더 적은 거 아니야? 구분 안 되니? 통분해. 누가 제일 작아? 2분의 1이 제일 작지. 그 다음엔 3분의 2. 그 다음은 4분의 3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대입했더니 여기네. 3분의 2 대입했더니 여기지? 마지막으로 4분의 3 대입했더니 여기지? 이번엔 누가 제일 커? 2분의 1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루트 0.1이 제일 큰 거. 그 다음 3분의 2 대입했을 때가 두 번째니까 3제곱근 0.01이 두 번째. 마지막에 제일 작은 애가 4제곱근 0.001이 제일 작은 애. 이렇게 크기 순으로 대소비교가 가능하겠죠. 확인됩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즉 그래프를 그려놓고 났더니 이제는 대소비교, 즉 지수함수의 대소비교 하는 거, 지수값에 여러 가지 거듭제곱의 대소비교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확인되니? 자, 그럼 뒤로 한 장을 넘겨보면 54쪽에 보잖아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로 나와 있죠. 야, 이거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겠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할 때부터 얘기했잖아. 최대 최소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하라고? 아니, 그래프 그리라고. 그려놓고 그리면서 분석하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 그래프 그려놓고 분석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까? 그냥 바로 우리 필수 문제 풀면서 그냥 가보자. 뭐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자, 필수 문제 5번의 첫 번째 거 봐. 첫 번째 거 보면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이상, 1보다 이하로 나와 있어. 맞죠? 근데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지금부터. 자, 일단 얘 증가함수지? 어딜 반드시 지나야 돼? 야, 이거 어떻게 병행해 놓은 거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간 거지? 다시 말하면 0,1이라는 반드시 지나는 점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니까 1,2를 반드시 지나야 되겠지? 그러면 1,2를 반드시 지나는 증가함수를 만들 건데 중요한 건 뭐야? 점근선도 존재를 하잖아. 원래 점근선이 x축이었거든? y축을 따라 1만큼 갔지? 점근선 어디로 바뀌어? y는 1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증가함수 이렇게.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좀 어디 있겠지? 1 마침 딱 여기 반드시 지나는 요 점이네. 요 사이에만 그래프가 있을 거니까 나머지는 무시하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최소값 언제 나오겠어? x가? 이거 2야 1이지. x가 언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x가 언제? 1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가장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값이잖아. 대입하는 얘기야. 자, 마이너스 2 대입하자. 2에 마이너스 3제곱 되지? 얼마야? 8분의 1. 거기다 1 더하면? 그래, 8분의 9. 자, x가 1이야. 1 대입해. 2에 0제곱. 1. 그러면 1 더하면? 그래, 이렇게. 어때? 그냥 그래프 그리고 거기서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죠?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지? 그냥 편하게 풀어.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의 연속이야. 필수 예제 6번으로 넘어오면 돼. 그대로 옆으로 넘어와 봐. 똑같아. 문제 봤더니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 그랬지? 근데 지금 문제와의 차이점, 무슨 차이가 있어? 방금 봤던 필수 문제 5번과 필수 문제 6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와의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어? 지수가. 그래, 2차식으로 나와 있어. 그거 말고는 또 다른 차이 없나? 지수의 모양이 x제곱. 단순하게 그냥 x제곱이라는 1차로 나온 게 아니라 2차의 형태로 나와 있다. 이거 말고는 또 다른 차이 없어? 어? 뭐라고? 또 다른 차이. 야, 필수 문제 요렇게 접어놓고 요렇게 놓고 보지 말고 요렇게 놓고 양쪽을 눈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필수 문제 5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러고서 여기만 이러고 보고 있으면 보이냐? 아, 답답해 답답해. 무슨 차이가 있어? x의 범위 안 나왔잖아. 맞지 않냐? 맞죠? 근데 범위가 안 나왔는데 두 번째 문제는 또 마침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어때? 범위가 나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x의 범위가 주어졌냐 주어지지 않았냐 이것보다는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한 지수가 1차식이냐 2차식이냐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마. 일단 얘 이 3분의 1의 거듭제곱이잖아. 요만큼 거듭제곱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있지? 여기서 x라는 이 자리에 뭐 할 거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을 대입할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럼 이 대입되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대냐 최소냐가 결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대입되게 만드는 이 값이 어떠한 숫자의 범위를 가지는지 나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잖아. 뭐 하면 돼? 표준형 바꾸면 되잖아.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어차피 여기다 대입할 거지. 그러니까 그냥 치환하는 거야. k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으로 바꿔라. 그리고 표준형 바꿔라.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x가 3에서
K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의 범위를 가지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찾게 되는 거지. Y는 3분의 1의 X제곱, K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단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인 범위를 가질 거야. 이 얘기로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치환을 통해서.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대입됐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치환을 하고 정리해서 K의 범위 찾고 관계식 정리해서 범위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얘랑 문제 똑같아진 거지? 가보자. 좌표평면 딱 만들고 가로가 대신 K축으로 바뀌겠지? 자, 이 상태에서 3분의 1의 K제곱 감소함수 그래프로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여기가 1이 되게.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쪽에 있는 요 그래프만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얼마가 나와? 27이 나오게 될 것이고 최소는 0에 가까워지는 건 알지만 실제로 얼마인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근데 K가 마이너스 3이야. 난 이거를 X의 범위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3이 나올 때 X값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K가 마이너스 3 다른 말로 표현하면 X가 3에서 최대값 27, 최소값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아예 관계식에서 X의 범위를 제한해서 줘버렸지. 그럼 우리 똑같이 K로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 K의 범위가 최대 얼마, 최소 얼마가 정해져 있겠지. 그럼 그거 통해서 그냥 똑같이 문제 풀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요 얘기밖에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뭐 새로운 거 있어? 그냥 우리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했던 거를 지수함수 관계식으로 바꿔놓고 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긴 모양이지만 알면 사실 그놈이 되는 거야.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필수 예제 7번 문제 보이시죠? 이거는 별표를 좀 하나 치세요. 이 문제가 지수함수가 가지는 특별한 케이스의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감은 잡을 수 있어. 그 감이 맞아. 근데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뭐라도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그냥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자, 한번 보자고. 우리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니까 x의 범위가 0보다 이상이고 2보다 이하인 범위를 가질 때 하나의 함수가 있네.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라고 돼 있는 겁나 복잡한 식의 최대와 최소값을 찾으라 그랬지? 맞아요? 야, 그러면 지금 문제 이거 아까 전에 딱 얘기했던 거거든? 3의 x 플러스 1제곱인데 곱하기 2가 되겠지. 밑이 서로 다르니까 하나로 합치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거 안 나올 거라 그랬지. 근데 나와버렸네? 맞지?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수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올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거 지수함수처럼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지수함수가 아닐 거란 얘기라고. 그럼 결국 뭐 하면 되는 거야? 치환하면 되는 거야. 자, 누구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거야? 3의 x제곱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지? 그래서 얘를 뭘로 치환하자? 그냥 K로 치환해버리자.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이거 2차 함수에서도 비슷한 문제 있었어. 되게 복잡한 식들 치환해 놓던 거.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뭐 했었어 항상? K의 범위를 새롭게 찾아줬지?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래. 그러면 얘 증가함수잖아. X가 0일 때가 최소고 2일 때가 최대겠지? 그럼 K의 범위 X가 0일 때 1, 2일 때 9라는 새로운 범위를 만들 수 있고 주어진 식도 y는 9의 x제곱 k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3의 x제곱 곱하기 3이잖아. 얘까지 곱하면 6 곱하기 3의 x제곱.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그냥 복잡한 거 치환해 놓고 범위 찾아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풀어라. 자, 표준형 바꾸면 k-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 대충 그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의 꼭지점이 3,-5가 될 것이고 x의 범위가, k의 범위가 1부터 9까지니까 1일 때가 여기, 9일 때가 한참 뒤로 나오겠지. 그러면 최소값 언제야? 꼭지점. 즉 k가 3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 그 다음 k가 얼마일 때? 9일 때가 최대값 되겠지? 9 대입해야지. 그러면 얼마야? 31.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자, k값을 통해서 다시 x가 얼마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지? k가 뭐였어? 3의 x제곱이잖아. 3의 x제곱이 3 되고 싶어. x가 얼마야 돼? 1일 때. 9가 되려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즉 중간 거 생략 x가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 x가 2에서 최대값 31. 이렇게 그냥 문제 바뀌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 나올 리 없으니까 뭐 해라? 치환하자. 이 생각으로 그냥 접근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야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근데 지금 문제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형태를 익혀. 그리고 나서 그걸로 지수법칙에 대한 대소관계를 잠깐 설명을 해. 근데 그 대소관계를 설명하는 게 단순하게 지수법칙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수함수에 좀 더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하는 거야. 함수값도 대입해보고 니네가 계산도 해봐라. 이런 의미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지수함수 그래프 어느 정도 익혔지 너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나 문제 낼 거야. 활용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아까 봤었던 필수 유형 5번, 6번, 7번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6번, 7번. 5번까지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쭉 익히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유형편으로 한번 넘어와 봐. 유형편으로 우리가 문제를 넘어오면 유형 1번 21쪽이거든요. 지수함수의 함수값 찾는 거 그냥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할 얘기 없겠죠. 그 다음에 유형 2번 그래프에 대한 성질 기본형에 대한 거를 통해서 표준형 평행이동 하는 걸로 확인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지수함수 일반형 얘기 안 했고 역함수 얘기 안 했지. 일반형에 대한 얘기는 굳이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 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냐면 일반형의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로 써지는 거야. 뭐냐면 y는 a에다가 곱하기 b의 x제곱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돼. 근데 보통 이 a랑 b가 같은 숫자로 등장을 할 거라 그랬잖아. 맞지? 만약에 이게 다른 숫자로 나오잖아? 그럼 정말 말 그대로 대입해서 함수값 찾는 것밖에 못해. 식배능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y는 9 곱하기 뭐 3의 x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어. 그럼 얘 우리 이 3, 9를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결국 얘 뭐야? 3의 x 플러스 2제곱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 아까 해봤지? 이때 요 위에 있는 게 일반형이고 얘가 표준형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눠진 모양이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성 자체가 거의 없겠지? 그래서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따로 안 했고 역함수는 왜 따로 얘기를 안 했냐면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할 거야.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기본형에 대한 얘기만 포인트를 맞춰서 꼭 집중해서 봐.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기면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거는 공식에다가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살필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유형 4번 그래프 위에 점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12번 대소관계 비교 이거 설마 너네 보고 그냥 비교하라고 한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대입해서 찾아보라는 얘기로 확인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5 유형 6번 최대 최소 그래프 그려놓고 범위 잘라놓고 확인해라. 유형 7번 다르지 않죠. 유형 8번이 별표죠. 이게 뭐였어? 마지막에 했던 이거지? 치환해서 보는 거 맞지? 그래서 요것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이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이 끝난 건데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되니? 확인돼? 성훈이 어때? 너 중간부터 정신 놓은 거 같아갖고 괜찮아?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유형편에서 한두 문제 정도 더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봅시다.